우리 고집이 센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를 조금 만지고 가자고. 고집이 센 사람은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. 힘이 약한 사람은 절대 고집 부리지 않는다. 땅따구가 있든 힘이 있든, 그죠? 내가 돈이 좀 있든, 뭔가를 위를 점하는 사람이 고집을 부립니다. 근데 이 사람이 고집을 부리면 누가 제재를 할 수가 없어요. 근데 이 반대가 되는 사람이, 힘이 없는 사람이 고집을 부리면 대반 한 대 맞아요, 이게. 그래서 불이익을 당한다 이 말이죠. 불이익을 당했는데도 또 고집 부리면 더 불이익을 당하거든요. 그래서 살기가 자꾸 어려워져요. 고집의 성격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런 거 하나를 우리가 기억해 두고, 그 다음에 우리가 고집을 부리는 것은 네 주장이 강하다라는 사람이 되겠죠. 내 주장이 강하다는 사람은 기운이 큰 사람이다.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. 그럼 내 주장이 강한데 남이 이해를 못 했을 때 고집이 되는 거죠. 내 주장을 했는데 이해를 하면 내가 고집이 안 돼요. 근데 내가 고집을 부린다라는 것은 상대가 이해가 안 되는데도 자꾸 주장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한다라는 거죠. 이걸 보고 고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. 그럼 고집의 이름이 두 개죠. 안 고집이 있고 고집이 있는 거죠, 이게. 근데 고집을 잘 봐야 됩니다. 그러니까 내가 고집 부리고 있다라는 것은 너는 알기는 한데 상대를 이해를 시켜주지 못하고 있다. 그럼 이것을 바르게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? 네가 고집을 부리는 만큼 한 가지는 빠진 게 있으니까 이해를 시켜줄 수 있는 것을 공부를 못해서 뇌를 못 갖췄으니까 상대를 이해를 못 시켜주니 네가 아는 것이 고집에 치유된다. 남한테 나중에는 자꾸 고집을 부리면 손가락질 받으면 내 곁을 떠난다 이 말이죠. 그래서 나는 외로워진다. 요래 되죠. 근데 내가 주장이 강한 고집을 부리는 이 사람이 내가 왜 이거 옳은 건데 왜 상대가 안 받아들이지? 이해를 못 시켜서 그런가? 이렇게 해서 내 공부를 이제 합니다. 그래서 내 공부를 이렇게 하니 상대를 이해시킬 수 있는 공부, 빠진 부분을 하니까 내가 보는 간을 남한테 잘 설명을 하니까 이해가 가니까 전부 다 나를 따른다. 이래 되면 그 사람이 그 무리의 지도자가 됩니다. 존경받죠. 요거는 고집을 부리는 사람은 기운이 큰 사람이다. 그러나 기운이 큰 사람은 고로 나의 공부를 하지 않으면 너 인생을 사는데 큰 지장을 초래한다. 고집을 부릴 수 있는 만큼 기운이 크다면 너는 분명히 너의 공부도 그만큼 노력을 해야만 너의 간을 세상에 펼치고 사는 게 너의 인생이다 이 말이에요. 나의 인생을 못 살고 깝깝해서 산다 이 말이지. 공부를 안 하면. 작은 기운을 가진 사람은 공부를 안 해도 세상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도 내가 잘 따라가니까 안 깝깝해요. 그래서 저쪽에 노동자들 있죠. 노동자들도 봉급을 받아가 집에 가서 알콩달콩 사는 사람들 있죠. 누가 뭐라 해도 사장님은 어떻게 해도 저건 이해 안 되니까 간섭 안 해요. 난 월급 잘 주니까 일 열심히 하고 가 잘 살아. 이 사람은 고집 절대 안 부려요. 고집은 상위 기운을 가진 사람이 부립니다. 이 사람이 공부를 안 하면 정확하게 너는 주위의 사람으로부터 고집쟁이라는 소리를 듣는다. 요거는 그 소리를 들었다 하면 내가 공부를 너무 안 했구나. 정확하게 이렇게 잡아 들어오면 딱 맞습니다. 그래서 이제 스승을 내가 찾는다든지 조금 할 때는 선생을 찾고 나중에 크게 내가 진짜로 뭔가를 해야 되겠다 할 때는 스승을 찾아야만
임자를 만나야 내 고집이 꺾인다. 이렇게 되는 거죠. 어? 임자를 만나니까 뭐 고집을 갖다가 내가 두드리 패서 꺾는 게 아니고 너를 이해를 잘 시켜주니 이제 고집 부리지 않으니까 꺾인다라는 겁니다. 임자 못 만나면 절대 답이 없어, 그 사람은. 이해됩니까? 네.